네, 2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열심히 배웠던 이런 공무도화가 노랫말하고 또 배경설화가 수록된 문헌이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고금주라는 문헌이고요. 이 고금주를 지은 그 최표라는 사람은 이 금조를 지은 최옹이라는 사람보다 약 100년에서 한 150년 정도 뒤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고금주의 원전을 그대로 보게 되면 거기에는 공무도화가라는 노랫말이 수록되어 있지 않아요. 실제로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금조는 이 책이 발견되었을 때 채옹이 한나라 하면 이제 한나라가 전한 후한 이렇게 둘로 나눠지거든요. 또는 동한 서한. 그러니까 그 앞시기 한나라 말기 때의 그 문인이자 학자인데 이 채옹 여기 수록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한나라 이후에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어서 이거는 위서 가짜 책이 아닌가 라고 의심이 이렇게 됐었죠. 그랬기 때문에 이 고금주에 수록된 이 공무도화가를 주로 가지고 많은 얘기를 했던 걸로 됐는데요. 이걸 보게 되면 지금 가경, 병인, 춘, 이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가경이라는 것은 청나라 인종 때 연호가 되겠고 이때는 이제 1796년, 1820년 요 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경병인년은 1806년. 1806년에 교본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바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을 교정을 해서 원본에 가깝게 잡았다. 여러 책들을 다 조사해봐서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채옹이 지은 금조는 이게 맞는데 후대인들이 이 책이 너무 오래되고 귀하다 보니까 자기 당대의 사람들을 조금씩 이렇게 끼워 넣게 된 거고, 그 끼워 넣은 거를 빼고 원본 그대로 제대로 교정을 잡은 본이 이 바로, 가경, 병인, 춘, 이월의 금조 교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냐라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나라 국문학사의 최초의 시가, 가장 오래된 최고의 시가, 고조선의 유일한 시가가 주로 고금주만 가지고 연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약 100년에서 150년 앞선 시기에 이 금조에 수록된 걸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게 온당하게 우리가 우리 국문학 최초의 어떤 이런 서정 시가에 대한 대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이제 제가 연구를 했지만 후속 논문들이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후속 연구들이 안 이루어져서 결국은 제가 계속 더 해서 연구를 발표할 수밖에 없는데 이 두 개를 이제 비교를 잘 해보는 그런 연구로 전환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복원시킬 가치가 충분히 하다고 봅니다.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에 와서도 가수 이상은이나 또는 아까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다큐멘터리 영화나 해서 이게 계속 재생되고 있는데 학계에서 그냥 과거 고금주에 있는 기록만을 가지고 연구한 것이 이것이 정설이다라고 딱 못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좀 너무 태만하고 또 제대로 된 이런 대접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자, 이건 이제 제가 도표로 좀 만들어 본 거예요. 이제 공부를 하니까 좀 짜증이 나겠지만. 자, 일단 이 금조는 정통 악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음악을 개인이 이렇게 향유하고 즐기죠.
근데 예전의 음악은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 신을 불러내는 거예요. 신을 불러내서 신을 즐겁게 하는 기능. 음악을 통해서 신들을 아주 즐겁게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교적인 측면에서 이 선비들이나 왕이나 자신 마음에 있는 덕을 음악을 통해서 잘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도 음악을 그런 측면에서 인격 수양이라는 측면에서 중시했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백성과 신하의 화합을 위해서 음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아시아 정치 이렇게 얘기하면 대한민국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주로 이 총칼로만 정치라는 게 아니라 예의, 또 이렇게 총칼로 정치하려면 법률을 자꾸 들여야 되겠죠. 법을 딱 정해놓고 이 법에 어긋났으니까 너는 뭐 손을 잘라, 너는 목을 쳐. 이런 어떤 그 형벌 정치, 법률 정치가 아니라 도덕 정치였고, 그 도덕 정치는 예악 정치. 그러니까 예의와 음악.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예의라고 하는 게는 뭐냐면 자기 버릇없는 놈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 야 예의 없는 놈이잖아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상하 간에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신하, 그다음에 왕과 백성, 그다음에 부모님과 아들 간의 이 질서, 상하 질서 구분을 시켜주는 거죠. 착착착. 근데 우리가 너무 예의범지를 따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친하지가 못해요. 어색해지죠. 거리감이 자꾸 생겨요. 이럴 때 음악을 같이 듣고 또 같이 노래를 부르고 하게 되면 음악을 통해서 화합해지고 친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임금과 신하가 엄격한 질서가 있는데 술을 마시고 잔치를 하고 음악을 연주해서 화합을 해서 한 마음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뭐 부모, 자식, 뭐 할아버지 좀 엄격하고 유기적인 법도가 있다 하더라도 노래방 가서 같이 노래하고 하면 이렇게 되고, 회사에 취직해서도 회사에서도 상하 질서가 엄격하지만 뭐 신입사원 들어왔는데 상하 질서 엄격하다가 이 환영회를 해줘요. 술 마시고 이러면서 다시 이렇게 친해지고, 이런 예악 정치, 예악 통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주로 음악이 활용이 되었는데, 이 당시 이게 기록되었을 때는 역시 음악은 신을 불러내고 신을 즐겁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개인이 감상도 했지만 또 왕과 신하, 왕과 백성 또는 지방의 수령과 그 지방에 살고 있는 이 주민들 간의 화합, 이런 기능으로서 음악이 주로 됐죠. 그래서 어떤 그런 그 정통 악서로서 오곡, 12조, 구인 이런 여러 가지 악곡들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쫙 했어요. 그래서 뭐 중국의 복희씨가 검은고를 만들었고, 그 검은고를 만든 거는 그 검은고를 통해서 인격을 수양하고 덕을 닦아서 백성을 즐겁게 하고, 뭐 이런 얘기로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럼 고금주라는 어떤 책이냐면, 이 고금주의 이 고금주 권목, 이 목은 목차잖아요. 차례, 책의 차례. 그리고 보면 이 책은 지금 세 권이 됐죠. 상, 중, 하. 세 권인데, 상은 여복. 이게 여는 수레고 복은 의복이죠. 그러니까 수레와 의복에 대한 것들을 또 그림도 그리고 이거는 어느 때 복식이고 이런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읍, 이 도시, 읍.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건축물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을 하는 음악. 바로 이 음악의 당시 유행했던 곡조. 야, 이 곡은 어느 나라 때 어떤 사람이 지은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수, 새, 그 다음에 짐승들, 그 다음에 어충, 물고기, 벌레, 그 다음에 초목. 그러니까 일종의 뭐 같은 거죠? 백과사전과 같은 거죠. 네이버 백과사전 같은 이런 책이 고금주고, 이 고금주에 수록되어 역시 이 공우인 배경설화로 수록됐고, 우리가 주로 배경설화를 연구했을 때는 뭐를 참조했다? 고금주다. 둘 중에 어떤 게 더 정확하냐? 그럼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분명한 것은
지금 이 백수광부와 그의 처, 이 공무도화가 공무인 이런 이야기들은 아주 오래전의 얘기죠. 그 오래전의 얘기를 먼저 기록한 게 이 금조고, 그리고 이건 정통 음악 서적이고, 그리고 한참 뒤에 백과사전에 같은 이 고금주에 다시 이게 수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우리가 잘 비교를 해봐서 그래야지 우리가 이 백수광부의 실체, 그리고 광부처의 또 실체, 그다음에 광리자고, 또 여옥, 여용 이런 사람들의 실체를 좀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이 수록된 내용인데요. 이렇게 밑에 이제 한자로 돼 있고, 이 판본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번역을 하게 된 거예요. 왼쪽에 있는 건 이제 금조의 공우인서라고, 오른쪽에는 고금주의 공우인서라인데, 지금 화면에서 보듯이 이쪽에 이렇게 표시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요 색깔로 밑에 이 부분이 굉장히 서로 달라진 점이다. 그럼 뭐가 어떻게 다른가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공우인이라는 거는 뭐냐면 악곡의 명칭이에요. 연주곡의 명칭. 근데 이거는 여기 금쪽에서는 광리자고가 지었다고 그랬고, 고금주에서는 광리자고의 처 여욱이 지었다 이렇게 나오죠. 다르죠? 여기에서는 금쪽에서는 광리자고가 지었다고 그랬는데, 고금주에서는 광리자고의 처 여욱이 지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비슷해요. 좀 다른 거는 여기서는 자고가 이렇게 이 한 사람으로 왔어요. 근데 이쪽엔 자고라고 안 하고 고가 그랬어요. 네? 자고가 아니라 고가. 네? 뭐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뭐 하늘이 씌어 있었고 여기 이제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물에 빠져 죽자 남편이 그의 처가 공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이렇게 불렀다라고 했죠. 공무도와 공경도와 공타하사, 이 부분들은 조금 수록된 문헌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가장 오래된 문헌인 금주에서는 공타하사, 강내공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원래 이 노랫말은 원래 없습니다. 고금주에는 원래 없고, 그 다음에 이 금주에서는 자고가 이 노래를 듣고 슬퍼하면서 바로 자기가 갖고 있던 금을 당겼다. 그러니까 뱃사공이 왜 저 금을 갖고 다니냐.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민요화되어서 넋줄로 됐지만, 이 현악기는 굉장히 고급 악기고 선율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 선율이 복잡한 현악기를 가지고 노래를 지어 불렀다는 것은, 그리고 남편이 죽었는데 그걸 애통하게 부르는 노래가 딱 넋줄로 표현하고 절제해서 말고 이러질 않았겠죠. 실제로는 굉장히 길었던 거고, 이걸 딱 넋줄로 했던 거는 중국의 민요를 다 모아놓은 책, 공자가 다시 정리했다는 그 시경 보면, 시경에 수록된 그 민요들이 다 이 넋줄로 됐잖아요. 그래서 시경체라고 하는데, 실제 원곡은 이것보다 굉장히 길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그 현악기, 고급악기, 복잡한 선율을 다루기 때문에 선율이 복잡한 만큼 곡조도 복잡하고, 그리고 노래 가사도 훨씬 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추정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근데 자고가 그걸 보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바로 자기가 검은고를 당겨서 연주를 했고, 그리고 그거를 공우인을 했다. 근데 이걸 이른바 공무도화곡이다 그랬어요. 이거 보세요. 공우인은 원래 뭡니까? 공우라는 악기로 하는 거죠. 공우라는 악기. 근데 여기에서는 공우인은 광리자고가 지었다고 그랬고, 이 밑에를 보게 되면 공무도화곡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공무도화곡은 뭐죠? 검은고로 했으니까 검은고로 연주한 연주곡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첼로로 한 곡이에요. 첼로. 그러면
이 공우이는 공으로 연주하니까 좀 바이올린 곡이니까 좀 다른 거예요. 뭔가 이게 모순이 되잖아요. 공우이는 광리자하고 이거 공우인데, 근데 광리자하고는 공으로 연주한 게 아니라 검은구로 연주했고, 그거는 공무도화곡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풀어준 게, 잘 고증을 한 게 아무튼 백과사전 기록하는 사람이 증명을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공우이는 광리자고의 저 여옥이 졌다. 그러니까 여옥은 공우를 잘하는, 원래 공우는 원래 여성 악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금이라는 검은구는 남성 악기고요. 음량을 따질 때 곡조도 다른 것이고 남성 여성이 다 다르고 악기도 이렇게 나누는 게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우리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게 되면 광리자유가 돌아와서 아내 여옥에게 노래를 들렸다. 뭐로 했겠어요? 당연히 검은구로 했겠죠? 근데 옥이 그걸 듣고 막 막 가슴 아파하면서, 근데 여기서도 여옥이라고 안 그랬어요. 여옥이라고 안 하고 열을 빼고 옥이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노래를 그대로 자기가 재현했고, 그러니까 공우를 굉장히 잘한 그런 뛰어난 그런 음악가라고 봐야 되겠죠. 사람들이 막 울고 노래가 막 퍼지는데 여옥이 그 노래를 이웃집 여자 여용에게 전하니 이름하여 공우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자, 그럼 공무도화가의 원래 노래는 광부의 처가 지은 거고, 원래 그 악곡도 누가? 공우로 한 원래 악곡도 광부의 처예요. 광부의 처가 한 거고, 그걸 듣고 검은구 버전으로 바꾼 사람이 광리자고고, 그 광리자고의 검은구 버전을 다시 공우의 버전으로 다시 바꿔서 크게 유행을 시킨 사람이 여옥이다. 이렇게 일단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용은 뭐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노래가 계속 퍼지고, 그 다음에 이 기록과 이 기록은 약 150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뭐 150 또는 100년 정도 그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 차이 속에서 이 노래가 점점 퍼지게 되면서 도대체 이 곡은 어느 나라 사람의 누가 지은 거야? 라고 사람들이 막 궁금해 했겠죠? 그 다음에 아마도 이 노랫말을 만약에 했다면 노래를 중국어로 했겠습니까? 조선의 어떤 말로 했겠죠. 조선의 말로.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노래야? 막 이거 누가 지었어? 그러니까 이거 설명을 해줘야 되네. 근데 이거 자세하게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 물론 자세하게 기록한 어떤 책이 있거나 또 자세한 어떤 이야기는 있겠지만 여기에 기록된 거는 너무나 간략한 이야기니까 여기에 숨어있는 다른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 그리고 이 얘기가 중국의 여러 가지 역사 서적에 음악을 다루는 부분, 악지라고 그러는데 그 악지에 이런 얘기들이 또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거는 뭐 논문에 있지만 여기서는 그걸 우리가 뭐 같이 공부하기엔 좀 그렇고요. 넘어가서 뭐 이 내용은 아까 우리가 이제 본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니까 우리가 이제 화면에 이게 편집이 잘 되면 한번 비교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여기서 아까 제가 이렇게 보면 여기 일부러 이렇게 했는데요. 광리자고라고 했고 고자를 빨갛게 표시를 했죠. 그 다음에 여옥이라고 했고 몇 자를 역시 빨갛게 했는데 이렇게 붙여보니까 고려가 되네요. 이거는 참 속단하기 어렵겠지만 이 여기 조선진이라는 이 곳이 옛 조선의 그 땅이었고, 그리고 이 노래가 기록됐을 때 가장 2세기 말, 근데 고구려는 기원전에 이미 고구려가 건국이 됐죠. 그리고 세력을 강력하게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 사람, 뭐 지금 우리가 고구려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구려, 고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나 같은 말이에요. 같이 그 당시에 이렇게 불렀던 말. 근데 뭐 여자도 고을 여자를 쓰지만 이 옆에 말마자를 이렇게 붙어갖고 지금 여주할 때 여러분 그 경기도 여주 있잖아요. 경기도 여주의 여자는
왼쪽에 말맞자를 붙이고 고울 여자를 쓰는데 그건 검은 말 여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조선 사람들이 검은 말을 많이 타고 다녔나 봐요. 예, 그래서 이 고구려를 려자를 또는 고려의 그 려를 검은 말려 말맞자가 있는 여로도 합니다. 그래서 이 광리자우와 여우 이 조선시대에 살았던 이 부부 이 사람들의 직업과 정체 뭐냐 이건데요. 자, 이 광리자구의 고를 사공이라고 했다는 거는 이 사람이 조선진 나루에 있었고 근데 이 뱃사공 고자가 위에 그 대나무 죽자를 이 높을 고자 위에 하면 이게 뱃사공 고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뱃사공 고자를 잘못 쓴 게 아니냐. 또는 음이 같으니까 고라는 거는 그냥 높을 고가 아니라 뱃사공 고다. 이렇게 두드러 맞춰서 해석했어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타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공무도화가가 수록된 금조에 아까 거기 9가지 작품 수록되어 있죠. 구인이라고 9가지. 그러면 바로 그 공우인 뒤에 수록되어 있는 초인과 금인과 초인을 보게 되면 이걸 지은 사람은 도문에 살고 있는 고문이라는 지역의 고고, 뒤에는 용구라는 용머리죠. 용머리 또는 용고개에 살고 있는 고라는 사람이 지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 이걸 보게 되니까 이 공통적으로 보면 이걸 보면 이게 이 고는 절대 사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사공고자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공이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을 풀어보는 거는 이 하급병졸이 요즘으로 친다면 첼로 같은 그런 고급한 악기를 들고 다니며 이 공우를 연주해 부른 노래를 바로 본따서 공무도화곡이라는 곡을 새롭게 지었다. 그런 버전을 새롭게 만들어냈다. 역시 납득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앞에서 설명했던 그 졸입니다. 이 졸을 보면 주례의 오인 위우 오오 위양 사량 위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오자죠. 오자는 5명을 뜻하는 거고, 그러면 오 하니까 이 양자는 25명이죠. 예, 그 다음에 사량 위졸 그러면 졸은 100명을 얘기합니다. 100명이 모여 사는 곳이 졸이다. 그 다음에 얘기를 보면 천자께서는 천리 밖에 방백을 두었으니 39이 모여있는 곳을 또한 졸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어라는 책을 보게 되면 30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 30세대가 되겠죠. 30세대 정도의 그 고을을 읍이라고 하고, 그런 읍이 10개가 모였어요. 그러니까 300세대가 되겠죠. 300세대의 그런 마을을 또는 그런 조그만 나라를 졸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졸을 병졸로 해석하지 않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졸로 해석을 해야지 지금까지 이런 어떤 반발이 없는 걸로 이 사람은 사공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하급 병졸도 아니고 조선질에 약 300세대가 살고 있는 그런 조그만 나라에 살고 있는 광리의 선생님이다. 검은고를 잘하는 능통한 그런 선생님이고 그의 성은 곤지, 성이 곤지 아니면 고구려 사람에서 고라고 했는지 그건 모르겠고요. 분명한 거는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금조가 아닌 고금주만 가지고 연구를 했던 것을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가 좀 다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걸로 과연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중국 측의 기록을 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노래가 저렇게 많이 퍼졌다. 그러면 그러한 내용들을 중국의 시인들은 받아서 또 시로 적어요. 그런 시를 뭐라 그러냐면 악부시라고 합니다. 악부시. 그래서 이번에는 중국의 시인들이 이 공무도화가를 소재로 쓴 악부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 공우인 속에 등장하는 백수광부와 그의 처, 그리고 광리자고와 여옥, 여용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3부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